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요, 이 총선 홍보비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안 대표 정치를 시작한 이후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는 책임을 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도 덧붙였습니다만, 국민의당은 창당 이후 지도부의 공백으로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한편 이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서 배제하는 등 특권 폐지 방안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새남자의 정치 수다에서는 이 국민의당 사태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등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에 26표 차로 낙선한 바 있는데요. 오늘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와 함께 당 상황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와 함께 이 의혹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국민의당은 창당 5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와해되는 극심한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물러나는 길을 택했네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이 져야 된다. 네. 그러면서 초강수를 뒀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변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만류했습니다라면 그렇지만은 안철수 대표는 사퇴의 뜻을 꺾지 않았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었죠. 천정배 공동대표도 동반 사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만약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새정치, 이것이 과연 기성정치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계속 유지했다라면은 안철수 역시 구정치인이다라는 비판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네네. 본인으로서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입지가 더 타격받기 전에 최대한 강도 높은 최강수를 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국민의당이 창당 5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신생정당인데 지도부가 대표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운영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구성원들한테 너무 큰 짐을 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전당대회도 연말로 쭉 밀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어찌 보면 책임지는 모습을 신선하다, 이런 또 여론도 있고요. 반면에 또 철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정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은 두 번째죠. 네.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했었죠. 그때 김한길 의원하고 공동대표를 했었죠. 730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대표직을 4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는 한 5개월 정도 한 셈인데, 야당 대표직을 1년을 못 채운 그런 경우인데요. 또 고비마다 계속 철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철수라는 별명을 본인으로서는 달갑지 않지만은 그런 별명이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에서 양보를 했었죠. 또 2012년엔 대선 후보 사퇴, 그 이듬해에는 신당 창당 포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퇴, 이렇게 줄곧 계속 철수만 해왔기 때문에 철수 정치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더 이상 철수 없다, 강철수다,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또 심어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이 일찌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또 대표직에 물러나게 된 것이 앞으로 대권 가도에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은 독이가 관심입니다. 본인은 요번 이 사태를 제대로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상처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요. 네. 위기 관리 능력도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직면한 것도 사실인데, 어찌 보면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전 대표가 됐습니다마는 20대 국회 여소야대의 이 국회 상황을 한번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그걸 보는 것도 참 흥미로웠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네. 그래야지 이제 대권주자로서의 그런 그 정치력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안철수 대표는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위기를 또 극복하는 것이 네. 어떻게 그렇죠. 극복하느냐가 하는 것이 또 대권주자로서의 덕목이고 자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이 문제입니다. 이 지도부를 잃어버린 국민의당.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의당 당원을 보면은요. 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최고위원 가운데서 대표 권한대행을 지정해서 당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또.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다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다면은 주요 3정당이 다 비대위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방법을 택할지 최고위원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6시부터 논의를 한다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내일 의원총회 거쳐서 아마 방침이 확정이 될 건데 다른 정당들이 비대위 체제를 택했기 때문에 뭐 비대위 체제를 전환을 해도 네.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당 당원에 보면은 원내대표는 비대위 대표를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대표를 맡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뭐 대표 권한대행이나 뭐를 맡는 것은 네.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당내 인사로 할 거냐, 비대위원장을 그렇죠. 또 외부 인사로 할 거냐, 활동 기간은 또 언제로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대표가 고리될 경우에 2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 열어서 대표 뽑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당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당원들도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로 같은데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수도 부족하거든요. 또 지역위원장도 제대로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2달 내에 새 대표를 뽑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그런 문제들 포함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그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켜봐야 되겠군요. 굉장히 좀 이제 고심이 깊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두 대표의 사퇴를 몰고 온 사건은 바로 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베이트 의혹인데요. 이 개입돼 있는 의원들의 거취가 관심인데 이 어제만 해도 발표가 미온적이다 이랬는데 오늘 대표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의원에 대한 거취 어떤 결정 내려질까요?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잠정적인 결론 내린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당원권 정지하겠다라는 네네. 것 아닙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국회의원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 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대표가 사퇴한 마당에 본인들이 아마 깊이 생각을 할 겁니다.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장고에 들어갈 텐데 특히 박선숙 의원 경우에는 안철수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선거를 책임지고 치른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무겁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들이 내릴 건데 고민의 시간 길지는 않겠지만은 무겁게 결심을 해서 밝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서영교 의원 사태 또 일파만파였는데. 자, 새누리당의 박인숙 의원도 친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박인숙 의원은 서울 송파갑 재선 의원인데요. 네. 의사 출신입니다. 네. 친인척 보좌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2명입니다. 오촌 조카 5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서 네.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난 19대 내내 이렇게 했던 것이 드러났고요. 또 동서가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아왔는데 네. 이번에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올해 들어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박 의원은 이 사실이 드러날 때 이 두 사람 일 열심히 했다. 월급만 탄 것 아니다. 이렇게 네. 항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태가 커지자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네. 그 두 사람을 보좌관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건복지위 간사직에서 물러났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 차원의 별도의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그 가족 채용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당 차원의 자체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결국 부메랑처럼 새누리당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하. 새누리당 자기 당 소속 의원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역시 같은 잣대 들이대야 된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새누리당도 자체 징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어제 이군현 의원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여야 3당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우리가 비일비재했다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정말 그랬었구나.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 이게 좀 화가 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렇죠. 자, 정치권은 어떤 좀 금지 방안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 뭐 새누리당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요. 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19대 때도 여러 건의 입법안이 발의가 됐었지만은 다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만큼은 또 여러 건의 안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정말 이번 올해 안에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또 의심받고 이것도 좀 지겨울 텐데. 그렇습니다. 완전한 대책을 좀 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